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미친 부동산 정책,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실감하실 겁니다. 정권 출범한 지 3년 6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썼지만 모두 다 실패한 걸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24전 24패. 그런데도 대통령 문재인을 비롯한 정권 사람들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 미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전월세 값 역시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연립주택, 빌라도 뛰고 있습니다. 집 없는 분들 정말 집 사기 어렵게 생겼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 결혼한 신혼부부들, 집을 어떻게 사야 할지 지금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있는 대로 돈을, 대출을 다 빌리고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어렵게 문재인 정권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권이 내놓는 해법이라는 것이 공공주거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문재인이 화성 동탄에 있는 행복주택을 찾았습니다. 그 행복주택 단지 13평짜리 단지입니다. 거기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목한 변창흠 LH공사 사장 데리고 갔죠. 국민의 눈에 밉상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경질한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변창흠을 데려왔다는 건 문재인 정권이 또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김현미, 변창흠 두 사람을 데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았습니다. 13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 둘러보면서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많다. 공간이 아주 아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신혼부부의 경우에 13평에 아이를 하나 낳아서 충분히 살 수 있고, 또 어린아이의 경우에 아이 둘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의 13평짜리 아파트, 아이를 하나 충분히 데리고 살 수 있고 어린아이의 경우에 2명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이 13평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신혼부부 가족 4명이 살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니까 청와대가 펄쩍펄쩍 뛰며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그걸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뿐이지 4인 가족 뭐 살 수 있겠다 말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 변창흠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면서 문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변창흠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이제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가서 강조한 말이 이런 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을 확대해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굳이 살 필요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누구나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재확인한 거죠. 민간 아파트의 공급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는 건 계속 억제를 하고,
정부가 나서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을 테니 대통령왈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 만들겠다고 한 거니까 앞으로 집을 사지 말고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24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국민의 생각, 국민의 희망, 소망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어서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임대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 말했다 안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브랜드의 아파트, 좋은 환경, 주변 환경을 가진 곳에 지어지는 좋은 아파트를 국민은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포기하고 정부가 지어준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정부는 그 공공임대 아파트를 근사하게 짓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잘못된 것은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를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아무리 공공임대 아파트를 근사하게 지어도 거기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마저도 소망은 거기서 살다가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보다 좋은 곳에 보다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서 소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주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소유는 생각하지 말고 주거만 편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죠.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아파트를 소유를 하면 그 주거의 소위 말해서 편안함, 주거의 기쁨도 훨씬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와 주거를 분리를 해서 소유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그냥 주거 생활만 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 생각과 정책이 국민의 소망과 과연 합치가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사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근사한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거기 들어가는 분들의 만족감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의 성격이 뭡니까?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싸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임대료를 싸게 주는 건 뭡니까? 국민 세금으로 그 임대 들어간 분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종의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거죠. 정부가 근사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건축비는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건축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임대료도 싸게 준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임대료를 일부를 국민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민 세금을 정부가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근사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분들이 계신다면 또 거기 못 들어가는 집 없는 서민들과의 차별 문제까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만 근사하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 동탄에 그 아파트를 찾고 그런 말을 한 걸로 알려지자 야당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국민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아파트를 소유하면 거주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가는데
이제는 소유할 생각은 버리고 그냥 정부가 지어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생각하라.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이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청와대하고 조국 등이 나서 가지고 또 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야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국민이 자존심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야당은 그러느냐, 청와대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 정권에 대해서 많은 야유와 조롱이 국민들에게서 쏟아지니까 청와대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야당의 바른 지적에 대해서도 트집 잡듯이 또 관점을 바꿔서 소위 프레임을 엉뚱하게 씌우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안철수 야당의 지적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이 생각을 제대로 읽질 못하고 있다. 국민은 아파트를, 좋은 곳에 지어진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데, 이제 그 꿈은 버리고 그냥 정부가 지어준 좋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아파트를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임대 아파트만 지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 거는, 왜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을 그 마음의 상처를 주도록 하는 거냐. 언제 야당 쪽에서 공공임대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려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한 적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계급을 차별화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청와대가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마치 야당이 뭔가 상처를 준 양 하면서 일종의 계급 차별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청와대가 공격하고 있는데, 공공임대 사는 아파트의 그 주민들도 결국 소망은 민간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그 민간 아파트 본인들이 돈을 저축을 해서 언젠가는 사겠다는 그 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이제 민간 아파트는 더 이상 공급되기 어려우니 공공임대 아파트 많이 지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집 없는 분들은 살아라,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공임대 아파트, 이 사람은 그거 중심으로 앞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했고요. 이 사람이 아파트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연구해온 것들을 보면 본인은 공공거주주택이라고, 공공자가주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토지 임대부 주택과 한매 전매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뭐냐, 정부가 땅을 소유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정부가 짓는데, 공공기관이 짓는데, 분양은 건물값에 대해서만 분양을 하니까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분양받은 사람은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고요. 환매 조건부 주택은 LH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팔 때 LH 등 공공기관에 그렇게 팔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의 경우에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이 전부 그 시세 차익을 환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아파트를 살 때 누구나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다 기대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사실은 일종의 희망이고 욕망입니다. 그게 또 현실이고요. 근데 이 희망과 욕망을 다 버리라 이러는 건데,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이 과연 국민한테 박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과거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에 시범 도입을 했어요.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 환매 조건부 아파트 415가구, 토지 임대부 아파트 380가구를 공급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 75에서 85평방제곱미터. 그런데 당시 92.4%가 미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743가구가 분양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사봐야 재산의 증식의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민이 원치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년 있다가 2009년 6월에 모두 일반 분양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욕심을 내지 말라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한 거냐? 국민들이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고 그 아파트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서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는 거, 그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억누르라는 게 현 정권의 정책이니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지어준 공공임대 아파트를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었다 해도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은 본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시설이 처음에 좋다고 쳐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할 때 자기 집이면 다 수리를 하고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집값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수리해서 집값의 가치도 올리고 또 거주의 소위 행복감, 거주의 만족도도 올리고 이러는 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근데 공공임대 아파트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도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제대로 고칠 집 하나 못 하나 제대로 박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면 거주 만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유를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허탈감도 굉장히 클 겁니다. 정부는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정말 집 없는 아주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소형 또 일부 중형해서 정부가 더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는 거, 거기에 세금 좀 쓰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많이 확충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줘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공공임대 아파트 늘린다고 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민간에서 이미 분양됐거나 분양되는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정부미를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군에서는 정부미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군에 간 사람들이 휴가 나와서 일반미를 먹고 일반 쌀을 먹고 만족스러워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미를 품질을 좀 높인다고 해서 일반미의 값이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정부미는 어쩔 수 없이 군인들한테 많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품질을 높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반미 생산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좋은 쌀을 많이 먹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이치를 정부가 무시를 하고 소위 좋은 일반미에 해당하는 민간 아파트는 더 이상 공급을 못하도록, 왜? 그 공급을 하면 자꾸 시세 차익을 얻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느냐 이거죠. 민간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또 공급을 늘리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집값은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집 없는 분들이 그 민간 아파트를 사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정부의 정책은 아예 집을 이제 못 사게 하고, 그 다음 집 살 꿈까지 버리라고 하고, 대신 정부가 만들어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하라고, 인간의 욕망을, 국민의 희망과 소망을 억제하라고 하는 이 정책, 이게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구사를 하니까 어떤 청원이 청와대에 등장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꼬고 야유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청원이 등장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13평 행복주택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변창흠과 주고받은 과정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 입으로도 신혼부부가 아이 하나 데리고 살 수 있고, 어린아이의 경우는 아이 둘까지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원이, 어떤 청원이 등장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 이제 퇴임하고 사저로 가는데 13평에 내 가족 산다고 그랬으니 당신은 부부 둘이니 이제 6평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는 6평으로 제한을 하자는 이런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청원에 담긴 뜻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아파트 정책이 정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유하는 청원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정권 사람들 공공임대 아파트가 마치 최선인 양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 사람 강남에 집 2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2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아직도 아파트 해결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강남에, 소위 말해서 강남 불패에 해당하는 좋은 아파트 다 갖고 있어요. 이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 다 좋은 아파트, 민간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자기들은 좋은 곳에 좋은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이제 집을 소유할 꿈을 버리고 정부가 지어준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율 배반 아닙니까? 이중적인 태도 아닙니까? 만약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은 고위 관계자들 일단 민간 아파트 다 처분하고 자기들부터 거기 들어가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 아파트 근사하게 잘 짓는 거 국민들이 그다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 들여서 공공임대 아파트 좀 더 많이 짓고 좀 더 근사하게 짓는 거, 정말 집이 당장 사기가 어렵고 아직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지어주는 거, 국민 세금 투입되는 거, 그 다음 그분들에게 임대료 싸게 해서 일종의 보조금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우리 국민들이
그거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아파트를 짓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면서 소위 말장난을 하고 있는 이 정권 사람들, 대통령 좋은 말 끌어다가 국민을 현혹시키고, 또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비판을 수용을 해서 정책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공격하는 이런 행태,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입니까?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책이, 무능한 정부가 미친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국민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을 수정할 생각하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하는 그 독선, 그 오만, 그 못됨을 국민은 이미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긍정평가 40% 밑으로 내려간 까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야기하면 이 정권이 참 한심하다는 것도 무능하다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백신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뒤늦게 아스트라제네카, 그것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국의 식품의약국에 승인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거 겨우 확보해 놓고 국민들한테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고, 내년에 상반기에도 그 접종받기, 우리 국민들은 접종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은 이미 접종이 곧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K방역 자랑만 하다가 국민 세금 써가면서 해외 홍보만 하고, K방역이 왜 그동안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마치 자기들이 잘한 양 정부가, 대통령이 홍보하는 데만 한눈 팔다가 백신 확보하지 못하고 병상 늘리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에 백신, 알량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를 자랑하면서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어디가 보입니까? 더 암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이 이렇게 안이하게 무능하게 대처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전문가들 말을 계속 무시를 했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미 코로나 종식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지난 2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코로나 언제 종식되냐고. 도대체 당신은 알긴 아냐고. 모른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시라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능한, 무책임한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본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더욱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안 되겠다. 정말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이 정권, 그러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 정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국민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못된 정권 심판할 수 있는 1차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